범정부 차원의 탄소 중립 주간을 맞아 불교계가 적극적인 동참에 나섰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등 3원장 스님과 중앙종무기관 산하기관 교역직 스님들이 한자리에서 기후위기 관련 특강을 들으며 생명 살림을 위한 지혜와 실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의 예방을 받고 국립공원공단이 규제기관이란 이미지에서 벗어나 많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지난 6일 입적한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원경 대종사를 추모하는 발길이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화성 용주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개국 31주년과 후원조직 만공의 출범 6주년을 맞아 온택트 콘서트 행복한 나를 찾는 길을 펼쳤습니다. BBS 라디오와 유튜브 동시 중계로 펼쳐졌습니다. 전북 지역 조계종 포교사들이 포교 전진대회를 열어 새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지난 6일부터 전국에서 시작된 범정부 차원의 탄소 중립 주간을 맞아 불교계가 적극적인 동참에 나섰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등 3원장 스님과 중앙종무기관 산하기관 교역직 스님들이 한자리에서 기후위기 관련 특강을 들으며 생명 살림을 위한 지혜와 실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한 지 1주년을 맞아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느끼고 지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로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탄소 중립 주간. 여기에 불교계도 솔선수범의 자세로 참여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포교원장 범해 스님, 교육원장 진우 스님 등 종단의 3원장을 포함해 교역직 스님들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불교적 대안은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시간여 동안 진행된 불교 생태철학 전문가의 특강을 통해서입니다. 먼저 기후위기는 불교 연기론과도 맞닿아 있었습니다. 태풍이 오고 한파가 닥치고 화재가 발생하고 그리고 이 폭염이 발생하는 것이 그냥 이유 없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을 제로로 해야 한다는 목표는 반야심경의 부증불감의 맥락으로 풀이됐습니다.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으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상태여야 한다는 겁니다. 수단이 파트에 보면 모든 생명체들이 행복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 첫 번째 계율이 불살생이고 생명살림의 실천 윤리를 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당연히 불교는 이 기후 위기에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죠. 이를 통해 탈종교화 시대 속 불교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계기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지금은 위기가 아니라 불교가 살아날 수 있는 절체절명의 기회다라고 봐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녹색 교리를 정립해야 될 것이고, 이번 특강을 통해 종단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습니다. 앞으로 이제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어떻게 종단에서 구체적인 모습을 발현할 것인가는 많은 고민을 가져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가 가진 환경 친화적인 가르침은 탄소 중립에 대한 시민 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국립공원공단이 규제기관이란 이미지에서 벗어나 많이 달라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어제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원주민을 배려하는 게 세계적인 공원 정책이라며 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7%를 소유한 전통사찰을 규제 대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원행 스님의 이 같은 언급은 국립공원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통행세로 지칭하고 이를 징수하는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비유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발언이 불교계의 거센 비판을 받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이 자리에서 원행 스님과 송형근 이사장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문화재구역 입장료 문제의 해결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이 뭐 국립공원 입장에 폐지하면서 우리한테는 그 매표소나 설치하는 걸 가지고 국립공원에서 안 해줘가지고 이렇게 지금 힘들게 사는 거예요. 우리 지역 주민과 또 사찰과 같이 중요한 우리 국립공원을 잘 보존하고 관리해가는 어떤 동반자 획득을 할 수 있게끔 좀 우리 공단의 이미지를 좀 많이 바꿔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방에는 국립공원공단 설립 이래 첫 여성 이사인 손영임 자연보전 이사가 동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6일 입적한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원경 성진대종사를 추모하는 발길이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화성 용주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경 스님의 생애와 가르침은 시대가 요구하는 한국 불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합니다. 정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전쟁을 겪으며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낸 원경 성진대종사. 10살 때 한산 스님과의 만남이 출가자의 길로 인도합니다. 내 운명이, 내 팔자가 그동안 이 불경을 보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업이지 아버지로 인해서 내가 내 운명이 이렇게 된 것은 아니다. 그래도 내가 부처님 제자가 돼야겠구나. 그래서 60년도에 그 송단 스님 맞상자가 되는 겁니다. 원경 스님은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였던 부친 박헌영이 남한에 두고 간 유일한 혈육입니다. 한참 동안 안고 있을 때 저는 숨이 막혀가지고 그냥 가슴을 쳤던 그러한 모습하고, 또 그냥 항상 이런 책상 위에서 뭘 원고로 쓰고 계셨는데 제가 그 근처에 가면 근처를 못 오게 해요. 그게 가고 싶은데 다른 건 다 하도 와서 이 원고 같은 거 만지고 책 같은 거 만지는 걸 경계해가지고 이 근처를 못 오게 하는 그런 정도의 그 기억밖에 없습니다. 스님은 생전 인천 용화사 법보선언의 불사를 주도했고 흥왕사, 청룡사, 신력사 주지를 맡으며 대중포교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말년까지 주석한 평택 만기사는 원경 스님 일생의 애완이 서린 도량입니다. 비가 오면 또 이게 막 그냥 쓸려가고 그래서 돌을 갖다 싼 것이 35톤, 38톤, 500대를 갖다가 해가지고 제가 정리를 했어요. 이 사찰이 1000년 고찰입니다. 100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23년 동안 지금 앉아있는 이 집부터 옆에부터 명부전부터 요사제부터 법당이고 산신각이고 종각이고 그저 그냥 시주해가지고 다 했습니다.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화성 용주사엔 조계종 원로의장 수봉 세민대종사를 비롯한 원로의원, 중앙종회 의원, 총무원 부실장 스님들과 이선재 BBS 불교방송 사장 등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모든 원로위원들의 참 표상이 되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아까운 우리 승보의 하나를 잃었습니다. 지금. 훌륭한 스님들의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불교에 큰 손실이고 또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많은 큰 스님들이 떠나서 안타깝게 짝이 없죠. 타일 종교와 시대 속에서 어려움에 처한 한국 불교 현실에서 원경 스님의 생애와 가르침은 불자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화두 이 한 생각 딱 챙겨가지고 화두 답하는 길밖에 없는 거죠.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제23회 전국불교 사회복지대회에서 나눔과 봉사에 앞장서온 불교사회복지유공자 53명에게 각종 상이 수여됐습니다.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신사 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지환 스님 등 12명이 총무원장 표창을,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 등 2개 기관이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BBS 불교방송 박재현 PD는 라디오 프로그램 거룩한 만남의 특별 기획 시리즈 아프지 말아요 기획 제작을 통해 전국 난치병 어린이들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데 기여해 유공자로 선정됐습니다. 또 상주 지역 자활센터 이승만 센터장 등 8명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우용호 나눔의지 원장은 국회의장 공로상을, 희망나라의 장애인복지관 관장 지연 스님 등 3명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서봉수 아우네 은빛복지관 부장 등 2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조윤경 서울시립 영등포 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은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올해를 빈댄 불교 서적에게 주어지는 제18회 불교 출판 문화상 대상에 각전 스님의 인도 네팔 순례기가 선정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불교 출판 문화협회가 주관하는 제18회 불교 출판 문화상 올해의 불서 10에서 인도 네팔 순례기는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또 덕원 스님의 엄마랑 아이 조화와 불교 언론인 출신 이학종 작가의 붓다 연대기가 각각 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어 수향 번역상에는 인식록 평석, 붓다북 학술상에는 김용태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의 조선 불교 사상사가 선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보덕학회 후원으로 신설된 보덕전법상에는 김봉규 영남일보 문화전문기자의 오르고 거닐며 느리게 보는 절집의 미학이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15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수상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됩니다. BBS 불교방송이 개국 31주년과 후원조직 만공의 출범 6주년을 맞아 시민과 불자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무대 행사를 열었습니다. 온택트 콘서트 행복한 나를 찾는 길이 BBS 라디오와 유튜브 동시 중계로 펼쳐졌고 BBS TV로 오는 10일 녹화 방송됩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BBS의 개국 31주년과 후원조직 만공회의 출범 6주년을 맞아 연 온택트 콘서트 행복한 나를 찾는 길.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비롯해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스님과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스님, 총지종 통리원장 인선정사 등 6대 종단 지도자들은 한 목소리로 세계 최초 지상파 불교 방송의 탄생과 성장을 기렸습니다. 불교 방송은 불교계 최초의 종합 미디어 매체로서 부처님의 법음을 널리 전파하고 불교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온택트 콘서트는 마가 스님과 청운 스님, 선업 스님이 각각 효와 보시, 전법 등을 주제로 한 릴레이 미니 법문으로 불자들에게 깨달음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여기에 불자 탤런트 김혜옥 씨의 토크 콘서트에 가수 주병선, 권미희, 손비나, 배아연 씨 등이 흥겨운 노래를 선사했습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 이런 때일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를 극복하자고 다짐하며 이를 위한 방송 포교의 중요성을 되새겼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시민들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희망을 주는 부처님의 자비가 정말 필요한 때라. 만공회가 BBS 불교방송의 발전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정확히도 적극적으로 역할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뜻깊었던 거는 늘 BBS를 후원하고 격려해준 만공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 순간이었습니다. 1억 원을 기부한 보덕 류홍우 거사와 법인행 송삼범, 총지 김관성 불자를 비롯해서 윤재철, 이군우 거사 등에게 표창패가 수여됐습니다. 우리 불교방송 사업을 건립한다든지 또 방송 콘텐츠의 질을 향상시킨다든지 하는 일이 이제 눈에 보이게 가시화가 됐습니다. 불교 방송을 듣고 불법을 만나고 나서 저 인생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로 탐진치 삼독을 벌이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많이 건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온택트 콘서트는 BBS 라디오와 유튜브 등으로 동시 중계됐고 현장에서 함께한 임직원들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변함없는 정진으로 더 나은 성과를 이루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우리 불교방송 임직원 여러분들이 잘 대처하여 사부대중을 비롯하여 전 국민과 나아가 전 인류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BBS 불교방송이 불교계 채널 1위를 차지했으며 종교 채널 10개 방송사 중 3위를 기록해서 종교 채널 시장 점유율 상위권에 안착했습니다. 불자라면 망공회를 외치며 2시간 넘게 진행된 벅찬 감동과 힐링의 순간은 오는 10일 오후 1시 30분 BBS TV를 통해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서울 마곡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이 불교를 기반으로 하는 경영 전문가 양성을 위해 내년 1학기 부디스트 비즈니스학과 특별전형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석사과정은 4년제 대학 졸업자, 박사과정은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여야 지원 가능하며 불교학과, 경영학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가 참여하는 일반 대학원 정교과정인 부디스트 비즈니스학과를 이수하면 사회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특별전형 응시자는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학과 또는 주임 교수에게 대면 또는 비대면 인터뷰를 신청해 추천서를 발급받은 다음 29일까지 인터넷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동국대 부디스트 비즈니스학과 특별전형에 조계종 스님은 정규학기 수업료의 6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내년 1학기부터 종단의 종무행정과 사찰 경영에 필요한 내용들을 공부하는 불교정책 스터디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진각종 종립대학인 위덕대학교 제9대 총장에 대한불교진각종 통리원장을 역임했던 회성정사가 선임됐습니다. 위덕대 설립종단인 대한불교진각종 스승이 총장으로 선임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임기는 오는 2025년 12월 2일까지로 4년간입니다. 신임 위덕대 총장 회성정사는 1991년 진각종 신락시민당 주교를 시작으로 진각종 종의회 의원과 현정원장, 통리원장 등을 거쳤습니다. 또 한일 불교문화교류협의회 이사장, 재단법인 BBS 불교방송 이사,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차석 부회장 등을 지냈고 지금은 37대 현정원장과 15대 종의회 의원, 학교법인 회당학원 이사, 부산 명룡 시민당 주교를 맡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계종 포교사들이 신축년 한 해를 돌아보고 이민년 새해 도약을 다짐하며 포교 전진대회를 열었습니다. 금산사 회주 도영스님은 전법 포교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이들의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광주 BBS 정종신 기자입니다. 포교사로서 부처님의 정법을 수용하고 교단을 위호하겠습니다. 조계종 포교사단 전북 지역 단원들의 우렁찬 다짐의 목소리가 법당 안에 울려 퍼집니다. 포교 전진대회는 전북 혁신도시 내 금산사 포교당 수연사 3층 대법당에서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제17교구 금산사 회주 도영스님은 지역 포교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포교사들의 막중한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다종교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 불교 지금 많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 조직력을 갖고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함께 활동하고 함께 포교 활동을 함께 하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오늘 다짐의 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포교사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으로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포교 현장을 누비며 포교사로서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포교사들은 올 한 해 활동했던 기록 영상물을 보며 힘들고 어려웠지만 때로는 보람됐던 지난 시간을 반추했습니다. 그런 탓에 이번 행사는 서로를 격려하는 화합의 장으로 진행됐습니다. 우리 전북지역단은 금년도 어떠한 활동을 했는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또한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내년도에는 어떠한 포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법문에 이어 올 한 해 불국토 건설에 힘쓴 포교사들에 대한 표창장이 수여됐습니다. 부처님 법음 전파에 큰 공을 세운 최명신 포교사는 포교사단 총재상을, 김명호 포교사는 중앙포교사단 단장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포교사들은 발언문을 함께 낭독하며 이민년 새해 포교 일선에서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 포교사 모두는 간절한 신심과 원력과 공심으로 사회 곳곳의 아픔을 함께하고 상처받은 이웃의 손을 굳게 잡아 한국 불교가 묻 생명들과 함께하며 아름다운 포교 공동체로 우뚝 서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지역 포교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조계종 포교사단 전북 지역단. 새해에는 포교가 곧 수행이라는 기치 아래 전법 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태고종 제주 금붕사가 입실 건당법회와 선조사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입실 건당법회와 달해제에는 금붕사 주지 수암스님과 문도 스님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 등 4부대 중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문도님들 모두 다 감사하고 암표로 좋은 인연에 있어서 또 여러분들이 삶의 소리가 풍부해지도록 제주를 비롯해 광주, 부산, 충주 등 전국 각지에서 온 11명의 법제자 스님들은 가사와 법호를 받고 참된 부처님 제자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충주박물관은 내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박물관 제1관에서 충주문화재 100년의 만남 특별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청룡사지 보각국사탑과 정토사지 홍법국사탑, 대원사 철불, 단오사 철불 등 문화재 100여 점의 100년 전 일제강점기 촬영 사진과 현재 사진이 나란히 전시됩니다. 울산 암각화박물관은 오는 13일과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국제학술대회 암각화와 신성한 공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발견 5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암각화와 암각화를 둘러싼 공간이 선사인들에게 어떻게 인식되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전남 지역 갯벌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서 관련 전담부서가 구성되고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관리위원회도 신설됩니다. 전남도는 세계유산 등재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갯벌을 세계적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서 이 같은 내용의 전남 갯벌 보전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12월 8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